여러분 중국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이거 여러분 살벌한 모습 보십시오. 지금 이게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남태평양 11개국과 안보 무역 협정 추진 중국이요. 미 뒷마당 공략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지도. 이거 여러분 세계 지도로 볼게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일대 있잖아요. 중국이 이 일대를 이렇게 지금 안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협력, 동맹까지는 아니고 협력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중국이 이게 제1열도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아이고 이거 지금 선이 잘못 꺼졌는데 이걸 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제1열도선이고 그 다음에 괌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제2열도선이고 지금 여기 이걸 두 개를 돌파해서 태평양까지 나오겠다 이건데 중국이 여기서 지금 이쪽에 군사기지들 쭉 짓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이제 세계 패권이 맛이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이 여러분 호주를 이렇게 보급기지를 삼고 호주를 이렇게 해서 버마로드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버마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당을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당시에 그 중국이 일본한테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일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해안지대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여기 이쪽으로 마지막 국민당 이렇게 거점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 그 국민당 군대가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게 미국이 보급해주던 이렇게 호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일명 버마로드 이 버마로드를 이렇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국민당 군대가 그 일본한테 무너지지 않고 모든 생산 거점이나 이런 걸 다 잃고도 미국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버티게 해주다가 그때 이제 일본에게 석유 수출, 석유를 이제 끊으면서 야 이제 항복하지 웬간히 하면 그러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원해주는 미국의 이 루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본 여기 하와이 공격하고 여기 남방 자원지대 가서 석유 확보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대의 점령들, 이 섬들을 전부 다 일본이 점령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여기 과달카날 전투란 말이에요. 여기 솔로몬 제도에 있어서 요섬이죠. 요섬 맞을 겁니다. 여기 솔로몬 제도에 요거. 그래서 이제 과달카날 전투, 잠깐만 이 섬인가? 아닌가? 어떤 거죠? 과달카날이? 아무튼 이 중에서 요거였나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게 과달카날 전투가 여기서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미국 해병대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일대를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죠. 여기 회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오키나와까지 한 다음에 오키나와에서 폭격을 오키나와 여기 하면서 여기 이제 일명 전략 폭격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핵 투하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전개됐었던 걸 보면 그러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일단 여기 지금 대만 있죠. 대만하고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일본의 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열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섬들이란 뜻이잖아요. 열도가. 이렇게 열도들이 이렇게 일본 섬들이 연결돼서 대만까지 연결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열도선 마닐라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싱가포르에도 여기 미군 기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말라카 해협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섬들 다 연결돼 있는 이렇게 열도선이 돼 있으니까 중국은 여기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여기 남중국해를 영유권으로 주장을 하고 이 열도선을 뚫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북마리아나 제도하고 괌 있죠. 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가 또 제2열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제1열도선을 뚫고 나오고 제2열도선을 뚫고 나온다. 이게 중국의 대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여기 이 섬 일대까지 다 안보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중국해 확보하려고 하고 1열도선 뚫고 2열도선 뚫고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호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끊으면 미국이 호주로 오는 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호주가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가 버리면 그럼 미국의 세계 패권은 끝나는 거죠.
지금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좀 이 몇 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뉴칼레도니아,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뉴칼레도니아라고 있죠. 이 누벨 칼레도니라고 돼 있는 이 뉴칼레도니아, 여기 이거는 프랑스령이란 말이에요. 프랑스령이에요, 프랑스령. 그래서 프랑스까지 니네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한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프랑스령이라서 일단 호주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호주. 그 다음에 뉴욕이란다. 미국도 당연하죠. 그리고 프랑스까지도 자기네 영토가 있으니까 프랑스도 당연히 촉각을 세우게 되는 거고, 영국은 이쪽에 태평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는 지금 호주, 영국, 프랑스, 미국,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중국의 이 일대 진출을 막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괄적 동맹 그렇게 돼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여기서의 지금 우리도 여기서 보면 여러 주요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림팩 훈련을 여기서 하는데 아마도 조만간 이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초청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 세계적인 패권 전쟁이 이렇게까지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구상에서 가장 혜택 많이 본 중국이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 지도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중국이 이게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건 무역 흑자 최대 국가란 말이죠. 전 세계 무역 흑자 내는 국가 중에서 최대 무역 흑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열려 있는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상선이나 이렇게 전 세계로 물건 팔아 먹으면서 미국이 통제하는 미국이 바다를 지배하는 이 질서에서 가장 무역 흑자를 보면서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너희가 왜 패권까지 도전을 하면서 뭐가 불만이어서 미국한테 엉기냐. 다시 말해서 패권국 미국의 질서에서 너희가 뭐가 불만이니? 라는 얘기예요. 무역 흑자도 이렇게 되고 경제 성장도 이렇게 되고 자원도 빨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경제 성장을 하고 먹을 거, 자원, 기타 등등 가장 쭉쭉 많이 빨아들이는 중국, 니네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서 난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지 워싱턴의 대구 중국 전략 연설 앞두고 연설문을 공개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혜택받지 못해. 냉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는 또 하나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게 지금 약간 골 때리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개전을 했을 때요. 개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무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배틀십, 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함을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가장 돈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뭐가 제일 중요했었죠, 여러분? 기동함대. 다시 말해서 항모예요. 항모가 가장 중요했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다의 왕은 항모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문제였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섬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뭐를 설치하면요, 여러분? 비행장이죠. 비행장을 설치하면은 그리고 비행장에서 설치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비행기가 뜨면 항공모함에 맞설 수가 있잖아요. 육지 일명 섬들은 불침 항모니까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 바다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항공모함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바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때 없었던 무기 하나가 있죠, 여러분. 미사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미사일과 드론 있잖아요. 가성비로 미사일하고 드론을 날려버리면 항공모함이 옛날에 배틀십 모양이 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지금 국지전이 바다에서 벌어지면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해서 날려버리면 항모가 가성비에서 영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핵무기를 제외하고 국지전이 바다에서 벌어졌을 때
중국이 먼저 찜을 하고 미사일 왕창 설치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지금 사정거리 2000km, 뭐 3000km 해가지고 거의 이 정도까지 지금 중거리 미사일 범위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이 3000km까지,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3000km 사거리의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를 3000km로 이렇게 미사일 기지로 덮어버리고 드론 미사일로 덮어버린 상태에서 지네들의 항모까지 이렇게 항모 수송 함장까지 이렇게 해외 밖으로 나와버리면 태평양에서의 패권은 확실히 미국의 것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2035년까지 중국이 미국하고 맞닿아 뜨는, 그리고 2050년 정도에는 미국보다 우위에서는 이런 군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냐? 꿈깨. 그러면서 미국도 다시 600대 함정 600대 시대로 다시 컴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냉전 때 600대 가지고 있다가 이게 235대인가요? 지금 그렇게 줄였다가 지금 다시 늘리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의 물량 전술로 나오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는 물량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무인 드론선, 그래 소나 같은 것도 여기서 뭐 잠수함 같은 거 못 다니게 이제 소나 같은 것도 쫙 배치를 하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어떠냐면 여러분, 전 세계의 바다, 특히 이제 바다를 둘러싸고 중국이 바다로 진출을 해서 역사에서 그런 적은 뭐 정화의 대원전 그러지만 그것도 경쟁자 없는 시대였고, 이렇게 바다에서 패권을 중국이 다뤄본 역사가 없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한번 미국하고 바다 패권을 태평양에서 겨뤄보겠다 이건데,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중국이 실패하리라는 쪽에 한 표,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미국 동맹에 서야 된다는 거 한 표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